한 것이고요. 자, 이제 복합형을 띈다는 것을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앞으로 투입할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6조 5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예? 6조 5천억 달러. 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한 것이 이자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테러가 해결됐냐고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냐면은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미국 사회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전쟁 비용을 해결을 했어요. 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와 한국전쟁 이후에는 부자들이 91%까지 최고 세율을 91%까지 세율을 인상을 하더라도 그걸 수용을 했었어요. 예? 월남전 때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 전쟁 때도. 그런데 80년대 이후에는 부자들이 세금 내는 걸 거부하고 그러면서 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전쟁은 계속 치르는데 그게 이제 국가 빚으로 이제 떠넘긴 거죠. 빌려가지고 전쟁 치르는 방식으로요. 두 번째 새로운 처음 충격이 금융위기라고 했었어요.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금융 완화로 대응을 한 거고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회수를 못 하잖아요. 국가 채무를 줄이지 못했다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장률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4% 이상으로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에는 팬데믹 이전까지 2% 밑으로 떨어져요.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화도 실패한 거예요. 소득 불평등도 더 오히려 악화가 됐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아까 원인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핵심 원인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새롭게 미국에서는 성장 주역으로 부상한 게 제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 했잖아요.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요.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요. 근데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성장을 그러니까 과거처럼 성장을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성장을 만들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시키는 사업 모델이라 이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 이 지금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게 정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소득 불평등 추이를 이거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세 번째 충격이 팬데믹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요. 팬데믹발 충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금융위기 때랑 똑같이 또 돈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연준은 돈을 찍어내고 금리는 제로까지 내리고 소위 말해서 초금융 완화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그 풀린 돈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가지고 자산시장을 부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비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이라 이거예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긴축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예? 금리 올리고 돈 푸는 거 해소하고 테이퍼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인에 대한 처방, 원인과 처방이 다르잖아요, 지금요. 원인과 처방이요. 그럼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겠죠. 거기다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자산시장,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나스닥이 10% 이상 지금 하락했습니다. 주가가요. 자산시장 충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좀비 기업들, 즉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이 아우성치 힘들어할 거고요. 좀비 기업들이 힘들어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가 생길 거고요. 특히 뭐냐면은 국가 채무,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급등을 합니다. 이자 비용도 급등하게 돼 있어요. 이런 충격들, 경기는 침체될 것이고요.
이런 충격들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도 제대로 잡기가 힘들 거라 이겁니다. 왜? 이게 지금 뭐냐면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 근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 속에서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인플레이션도 못 잡으면서 새로운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경제에 굉장히 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4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맨 끝에다가 this time is different이라고 쓴 게, 예?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주로 우리가 공급 병목발 인플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는 공급 서플라이 체인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면은 비메모리 분야가 있고 메모리 분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비메모리 분야의 이 반도체 생산을 하는 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이제 이게 그쪽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이고 이게 다 이렇게 분화파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받아다가 자기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 자기가 생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까지 겪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바로 뭡니까? 기후변화 문제도 결국 뭐예요? 이게 생태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소위 화석연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 에너지 수요를 단기간 내에 탄소 중립으로 이거 바꾸려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경제 생태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에너지하고 공급 체인의 그러니까 교란 요인이 합쳐가지고 지금 인플레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생산이 줄어드니까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철강 수요도 줄어들고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고 이런 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 나라에서 이게 모든 걸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하나의 생태계로 되어 있는 거죠. 사슬체계로요. 체인으로요. 예?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독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독일의 자동차 생산량이 1974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왜? 반도체 공급 문제 때문에. 예? 예? 이게. 자, 지금 여전히 뭐냐면은, 자, 갑자기 탄소 중립으로 이렇게 좀 전환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83% 이상을 화석연료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에너지 소비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화석연료가 조금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 세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예요. 석탄 파동, 천연가스 파동 이렇게 막 나타났던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요. 그렇죠?